이전에 마운자로 3단계 영상 올린 뒤로 투약 환자분들께서 정말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환자분들께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 5에서 6kg 정도 뺐는데 더 안 빠져요. 즉 정체기에 대해 오늘 아주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단기간에 12kg 넘게 뺐고 그렇기에 정체기에 대해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만 제대로 들어도 여러분의 정체기 극복 충분히 헤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5년차 연세유의원 대표원장 박성원입니다. 오늘은 마운자로 정체기에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 아주 상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보통 마운자로를 투약하게 되면 아예 안 빠지는 경우는 잘 없고 한두 달 안에 유의미한 감량을 하는 편인데요. 그간 환자분들을 봤을 때 못해도 3kg 정도, 대부분 5에서 6kg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5에서 6kg 빠지게 되면 이때부터 체중이 점차 완만하게 빠진다는 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2.5에서 5mg 펜을 쓰고 있고 내성이 생겼구나, 즉 증량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근데 절대 무턱대고 증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해야 하는 건 정확한 자가진단인데요. 반드시 정확한 자가진단을 해야 부작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량으로 갔다가 다이어트 효율이 오히려 더 낮아지거나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지금 빠지고 있는 게 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인바디 같은 체성분 검사입니다. 체중계 숫자만 보면 몸무게가 멈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체내에서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바디를 통해 꾸준히 체지방이랑 근골격, 수분 감소 등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마운자로의 최종 지방 감소율이 75%라고는 하지만 보통은 처음 시작하고 한두 달 사이에 빠지는 체중은 순수 지방만 빠진다기보다는 여러 요소가 같이 빠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수분이 가장 먼저 빠집니다. 식사량이 줄고 탄수화물 섭취가 줄면 몸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겐이 빠지면서 수분도 같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빠지는 게 위나 장에 있는 음식물 등이겠죠. 이건 체중계에서 바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근육과 우리가 빼고 싶은 체지방입니다. 그렇다면 인바디를 잰 뒤에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체중은 거의 안 변하고 있지만 체지방량은 줄고 있고 수분이나 근육량도 어느 정도 같이 빠진 경우인데요. 사실 이 케이스에서는 감량률이 완만해지더라도 절대 마운자로 용량을 급하게 올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체가 체중 감량에 적응을 하면서 이미 밸런스 있게 빠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식사량을 더 줄이거나 마음대로 용량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지방보다 근육이 더 빨리 빠지면서 오히려 대사량이 떨어지고 다음 감량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만약 마운자로 단계를 올리게 되면 분명 식사량은 더 줄고 소화는 더 느려지는데요. 하지만 우리 몸의 적응은 그 상태를 더 못 따라오기 때문에 더 강한 방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이때부터 몸은 지방을 더 쓰기보다는 근육부터 더 줄이려는 방향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결국 기초대사량이 같이 떨어지고 체중이 다시 잘 찌는 몸으로 바뀝니다. 이제 왜 인바디를 꼭 틈틈이 재야 하는지 느낌 오시겠죠? 그럼 언제부터 진지하게 증량을 생각해야 할까요? 현재 용량을 3, 4주 이상 유지했는데도 체중 변화도 거의 없고 체지방량도 줄지 않는 상태일 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게 생각하더라도 정말 이건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안 빠질 수도 있는데요. 2달 정도를 했는데 3kg보다 덜 빠진 환자분들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저질환 유무를 꼭 체크하면 좋겠는데요. 특히 당뇨입니다. 보통 비만이신 분들은 혈당이 높은 편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마운자로는 혈당이 높은 경우 효과가 반감되게 됩니다. 그러면 초기 비만 치료 속도가 떨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역시 절대 용량을 함부로 올리지 말길 바라는데요. 혈당 변동폭이 커지면서 어지러움, 무기력, 두통 같은 부작용이 먼저 튀어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혈당 정상화를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2달 정도면 다시 마흔자로 효과가 오르거든요. 그리고 정체기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고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용량을 다운그레이드 할 때 정체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전 단계로 내려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정체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억지로 고용량을 유지하면 일상이 불가능해지며 식사량도 과도하게 줄고 몸은 더 강한 방어 상태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용량이 높아도 체중이 더 잘 안 빠지거나 새로운 정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흔자로 정체기, 사실은 정체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적응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내용이니 냉정히 자가진단 해보고 그래도 어려움이 있으면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현실적이고 좋은 비만 치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박성원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